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 명예, 자녀의 성공. 많은 분들이 젊을 때는 이런 것들을 위해 달려가지만 정작 나이가 들면 다른 것들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박정희 67세입니다. 제 주변에는 다양한 노년의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부러움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내고 또 어떤 분들은 후회와 아쉬움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죠. 제가 7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관찰한 결과 노년에 정말 부러운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비밀이 있더라고요. 돈이 많거나 자녀가 성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부러운 노년의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가장 부러움을 받는 3가지 유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도 지금부터 준비해서 부러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제 경험과 주변 사례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지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30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노년 생활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채널 지혜로 여는 인생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새로운 인생을 여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누구일까요? 제 생각에는 건강한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제한적이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부러운 노년의 유형은 바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제 친구 김영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세인 김 씨는 서울 강남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했던 사장님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사업에만 열중하느라 건강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60세에 성공적으로 은퇴했지만 은퇴 직후 갑자기 쓰러져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김 씨의 하루는 아침에 약을 8발씩 먹고 시작합니다. 발이 저려서 장거리 여행은 어렵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해요. 친구들이 골프 치고 해외여행 갈 때 그는 병원을 다니느라 함께하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 김 씨가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정희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매일 30분이라도 걸을 걸.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몰랐어. 반면에 제 이웃 박미영 여사님은 어떨까요? 71세인 박 여사님은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세요.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꾸준히 관리했어요. 결과적으로 71세인 지금도 약을 거의 먹지 않고 병원 방문도 연 1회 정기검진이 전부예요. 지난해에는 자녀들과 함께 유럽 여행도 다녀왔고 손주들과 놀 때도 함께 뛰어놀 수 있을 만큼 활기차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노년을 위해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주변 사람들의 경험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3가지 실천법을 정리해 봤어요. 첫째, 하루 30분이라도 걷기와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걷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제 친구 이영수 씨는 72세에 처음으로 걷기 운동을 시작했는데 6개월 후에는 하루 40분씩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혈압약 용량도 줄었답니다. 둘째,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특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달걀 1개, 두부 1모, 생선이나 살코기 1조각 정도는 꼭 드세요.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미리 예방하세요.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제 남편은 평소에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정기검진에서 전립선 암 초기가 발견되어 빠르게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관리는 돈을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젊을 때부터 조금씩 꾸준히 투자하면 노년에 큰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10분 걷기, 물 한 잔 더 마시기, 과일 한 조각 먹기. 이런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두 번째로 부러운 노년의 모습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경제적 독립이 없으면 노년의 삶이 많이 제한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 친구 이미경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5세인 이 씨는 인천에 사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젊을 때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가정 경제를 꾸려나갔고 자신만의 수입은 없었어요. 남편이 은퇴한 후 두 사람의 유일한 수입은 남편의 연금뿐입니다. 이 씨는 자신이 쓰는 돈 한 푼까지 남편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학창 시절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어도 남편에게 여행비를 달라고 말하기가 눈치 보여 포기했죠. 이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 들어보니 내 통장에 내 돈이 없다는 게 이렇게 불편할 줄 몰랐어. 남편한테 손 벌리는 게 참 서글퍼. 반면 제 동창인 정영희 선생님은 어떨까요? 70세인 정 선생님은 교사로 일하면서 자신의 연금을 마련했고 은퇴 후에도 도자기 공예 강의로 한 달에 8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이 있습니다. 정 선생님은 내가 번 돈으로 커피 한 잔 사 마실 때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내 돈으로 사는 거니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마음이 정말 편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노년의 경제적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 돈이 주는 자유와 안정감은 정말 크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노후 경제적 자립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3가지 준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꾸준히 납부하세요. 제 동생은 자영업을 하면서 연금 납부를 미뤘는데 지금 65세가 된 동생은 매달 받는 연금이 너무 적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둘째, 취미를 활용한 소소한 부업을 준비하세요. 제 사촌 오빠는 정원 가꾸기 취미를 살려 아파트 단지의 정원 관리를 맡아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벌고 있어요. 저도 요리 강좌를 진행하며 내 용돈은 내가 벌고 있답니다. 셋째,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제 친구 김수영 씨는 매일 10,000원씩 저축하는데 한 달이면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이 모인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노후에 큰 도움이 돼요.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고 내가 관리하는 돈이 있다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젊을 때부터 경제적 독립심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지만 늦게 시작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는 것이 내일 시작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저축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3번째로 부러운 노년의 모습은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건강과 돈도 중요하지만 함께할 사람이 없다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어렵습니다. 부산에 사는 제 지인 최영철 씨는 69세에 중소기업 대표직에서 은퇴했습니다. 젊을 때는 자녀 교육과 가정 경제를 위해
직장에서 밤낮 없이 일했어요. 자녀들은 모두 성공했지만 각자의 삶이 바빠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합니다. 아내와도 평생 대화할 시간이 없다 보니 소원해져서 지금은 같은 집에 살지만 할 말이 없답니다. 최 씨의 하루는 주로 혼자 TV를 보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는 젊을 때 부부랑 더 친했으면 지금 덜 외로웠을 텐데 라고 말했어요. 반면 제주도에 사는 윤정호, 윤미숙 부부 67세는 젊을 때부터 매주 토요일을 부부의 날로 정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지나친 간섭은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자녀들은 부담 없이 부모님을 자주 찾아옵니다. 이 부부는 지금도 함께 요리하고 독서하고 여행을 즐기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윤 부부는 노년에는 함께할 사람이 재산이야. 부부가 서로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게 중요해.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좋은 관계를 위해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3가지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부부만의 취미를 만드세요. 은퇴 후에는 함께하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공통 관심사가 없으면 대화도 줄어들고 갈등이 생기기 쉬워요. 제 언니 부부는 은퇴 후 함께 등산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2번씩 서울 근교 산을 오르며 즐겁게 지낸답니다. 둘째, 자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제 친구 박영숙 씨는 처음에 아들에게 매일 전화하고 주말마다 방문하길 바라다가 갈등이 생겼어요. 지금은 연락 빈도를 줄이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니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답니다. 셋째, 친구들과도 꾸준히 연락하고 만남을 유지하세요. 제 친구 이미영 씨는 은퇴 후 동창회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매주 화요일마다 동창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해요. 관계는 나무와 같습니다. 꾸준히 물을 주고 가꿔야 튼튼하게 자라죠. 노년의 좋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부터 조금씩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노년에 외롭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서울 강동구에 사는 제 이모는 5년 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는데 동네 합창단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지금은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부러움을 받는 3가지 유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건강한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 그리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미 늦었어. 지금부터 시작해봐야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변화라도 지금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김정수 씨는 75세에 처음으로 걷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5분도 힘들어했지만 1년 후에는 하루 40분씩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혈압약 용량도 줄었답니다. 이영자 씨는 68세에 배운 뜨개질로 소소한 수입을 올려 손주들 용돈도 주게 되었고요. 또 제 사촌 오빠는 70세에 아내와 함께 춤을 배워 부부 관계도 더 좋아졌답니다. 이런 사례들은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변화는 지금 이 순간 결심하고 실천할 때 시작됩니다. 이제 부러운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정리해 볼게요. 첫째, 건강한 몸이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관계가 있어도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30분 걷기, 균형 잡힌 식사하기, 정기 검진 받기를 실천해 보세요. 제가 60세부터 시작한 걷기 덕분에 지금도 약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수원에 사는 정상철 씨는 68세의 손주 얼굴을 더 오래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50년 가까이 피웠던 담배를 끊었어요. 지금은 폐 기능이 좋아지고 기침도 줄어들어 후회가 없다고 합니다. 둘째, 경제적 독립이 있어야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노년에 경제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되면 자유롭게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제약이 많아져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납부하기, 취미를 활용한 소소한 부업 준비하기, 불필요한 소비 줄이기를 실천해 보세요. 이명자 씨는 67세의 동네 초등학생들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버는데 이 돈으로 취미 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답니다. 셋째, 좋은 관계가 있어야 외롭지 않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라고 해요. 부부만의 취미 만들기, 자녀와 적절한 거리 유지하기, 친구들과 꾸준히 교류하기를 실천해 보세요. 울산의 김영수 씨는 은퇴 후 우울증을 겪었지만 동네 탁구 동호회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활력을 되찾았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탁구를 치며 건강도 챙기고 관계도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이 3가지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건강해야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고 관계도 유지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건강도 챙기고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좋은 관계는 정서적 안정을 주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작하세요라는 것입니다. 아직 젊다고 혹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미래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제주도에 사는 박상철 씨는 72세에 첫 해외여행을 떠났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로 결심했답니다. 너무 늦게 시작한 게 아쉽지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건강을 위해 10분이라도 걷기, 경제적 독립을 위해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좋은 관계를 위해 배우자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기.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 부러운 노후를 만들어 갈 거예요. 저는 67세 박정희입니다. 하루 40분 걷기, 요리 강좌로 용돈 벌기, 남편과 함께 요리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제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김하순 선생님은 90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때는 하루하루가 비슷한 것 같았는데 나이 들수록 매일이 새롭고 소중해. 시간의 가치를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 나이 드는 축복이야. 부러운 노후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의 선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좋은 관계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혜로 여는 인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